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10월 29일입니다. 요즘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 D-Wave 퀀텀. 티커는 QBTS인데요. 이 회사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주가 움직임 보면 정말 뭐랄까 롤러코스터 같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꼼꼼히 보면서 D-Wave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시장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회사를 둘러싼 긍정적인 시그널과 또 우려되는 부분들, 이걸 좀 균형 있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D-Wave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그 핵심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자료들을 보면 D-Wave는 양자 컴퓨팅 시스템 또 관련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1999년에 설립됐으니까 이 분야에선 꽤 오래된 편이죠.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QBTS라는 티커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 들었는데요. 아, 맞습니다. D-Wave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양자 어닐링이라는 건데요. 양자 어닐링? 네, 이게 뭐냐면 아주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특화된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뭐 물류 경로를 최적화한다거나 금융 포트폴리오를 짠다거나 하는 문제들이죠. 아하.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애드밴티지 시리즈가 있고요. 최근에 나온 애드밴티지 2 프로토타입으로 아주 큰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죠. 애드밴티지 2요? 그게 큐비트 수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계획상으로는 7,000개가 넘는 큐빗, 그러니까 양자 정보 처리 단위를 탑재할 예정이고요. 중요한 건 큐비트 간의 연결 구조, 그걸 토폴로지라고 하는데 그거랑 안정성, 그러니까 동조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해요. 큐비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그 양자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사실 계산의 정확도와 복잡성을 결정하거든요. 이게 길수록 좋은 거죠. 아, 그 애드밴티지 2 관련해서 정말 큰 뉴스 있었잖아요. 올해 3월이었죠. 양자 우월성을 달성했다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학계에서도 그렇고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주목했던 성과인데요. 네. 아주 저명한 학술지, 사이언스에 논문이 실렸어요. 내용을 보면 D-Wave의 그 애드밴티지 2 프로토타입이 특정 문제, 구체적으로는 자기물질 시뮬레이션 문제에서요. 자기물질 시뮬레이션. 네.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 프론티어라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계산 속도로 보였다는 겁니다. 압도적이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슈퍼컴퓨터로는 거의 100만 년이 걸릴 계산을 단 몇 분 만에 해냈다는 거예요. 와, 100만 년 걸릴 걸 몇 분이요? 네, 심지어 에너지 소모도 훨씬 적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도 양자 우월성 주장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학술적인, 약간 인위적인 문제에 국한됐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이번 D-Wave의 성과는 실제 과학 연구나 산업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명확한 우월성 입증 사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무슨 SF 영화 얘기 같아요. 근데 지술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어닐링 기술이 벌써 뭐랄까, 돈을 버는 수준으로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나요? 네. 실제로 활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료를 좀 보면 농업 분야 소프트웨어 회사인 버지에그라는 곳이 있고요. 파종 경로 최적화 같은 데 썼다고 해요. 농업에서도요?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또 담배 회사인 재팬 토바코 여기는 공급망 관리에 활용했고 심지어 영국 경찰, 노스웨일스 경찰 같은 경우는 자원 배분 최적화에 썼다고 합니다. 경찰까지요? 네. 그러니까 최적화가 중요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잠재적인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D-Wave 측에서는 현재 한 30개가 넘는 검증된 비즈니스 사용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닐링 말고 다른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D-Wave의 또 다른 핵심 축인데요. 바로 게이트 모델 양자 컴퓨터 개발입니다. 게이트 모델? 이건 어닐링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어닐링이 특정 문제, 주로 최적화의 강점을 보인다면 이 게이트 모델은 훨씬 더 범용적인 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컴퓨터,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같은 일반 컴퓨터랑 작동 방식이 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아, 범용성이 더 높군요. 네. 그래서 D-Wave는 이 게이트 모델 분야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확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5단계 로드맵을 제시했거든요. 5단계 로드맵? 네. 쉽게 말하면 1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부품, 그러니까 큐비트를 만들고 2단계에서는 계산 중에 생기는 오류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3, 4단계를 거쳐서 안정적으로 제어하고 최종 5단계에서는 정말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범용 양자 컴퓨터를 완성하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D-Wave는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하드웨어만 덜렁 있어서는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D-Wave는 기존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의 장점을 이렇게 딱 결합한 하이브리드 솔버라는 것도 제공하고요. 이걸 쓰면 당장 좀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하이브리드 방식? 네. 그리고 개발자들이 양자 애플리케이션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오시언이라는 오픈소스 개발 도구 모음도 제공하고 또 립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립이요? 네, 립.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D-Wave의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확 높인 거죠. 지금 북미랑 유럽에 이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로 양자 컴퓨터를 쓴다.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특허 포트폴리오가 상당해요. 전 세계적으로 한 55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했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술적 해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요. 이 양자 컴퓨팅 시장 자체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을까요? 여전히 좀 초기 시장이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양자 컴퓨팅은 이제 막 태동기를 지나서 상업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평가받죠. 신소재나 신약 개발, 인공지능 모델 훈련, 금융시장 분석, 물류 최적화 같이 기존 컴퓨터로는 한계가 있었던 분야들 있잖아요. 네, 많죠. 이런 분야에서 정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연현상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양자 컴퓨터로 직접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비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물질 시뮬레이션 같은 성과를 통해서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당연히 경쟁도 치열하겠네요. 아, 네, 물론입니다. 시장에는 그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 같은 아주 주목받는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아이온큐, 리게티.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아직 이 시장이 초기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각 회사가 가진 기술적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가치를 매기기가 좀 어렵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기술들이 다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 회사의 긍정적인 뉴스가 딱 나오면 기술 방식이 전혀 다른 경쟁사들 주가까지 같이 막 오르는 약간 테마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약간 묶여서 움직이는군요. 네, 맞아요. D-Wave, 아이온큐, 위게티 주가가 종종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각자 주력하는 기술은 다릅니다.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이고 위게티는 초전도 게이트 방식, D-Wave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초전도 어닐링과 게이트 모델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최근에 D-Wave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투자 가능성 이야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네. 일부 언론,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곳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D-Wave를 포함해서 몇몇 양자 컴퓨팅 기업에 지분 투자나 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무부 쪽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아, 확정된 건 아니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보를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만 전달드리는 거고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이 국가 안보라든지 경제 경쟁력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D-Wave만의 차별점, 그리고 현재 입지, 이걸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D-Wave는 세계 최초로 상업용 양자 컴퓨터를 출시했다는 그 선점 효과가 있고요. 그렇죠. 최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닐링과 게이트 모델,
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유일한 상장 기업이라는 점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100개가 넘는 기관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 최근에 발표된 그 스위스 SQT, 스위스 퀀텀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데 여기랑 1,000만 유로 규모 계약을 맺었고요. 와, 큰 계약이네요. 네, 또 우리나라 연세대랑 인천시하고 양자 컴퓨팅 생태계 구축 MOU를 맺었고 뭐 이온이나 GE 버노바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시장에서의 성과를 보여주는 거죠. 네, 고객 사례가 중요하죠. 특히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예약, 그러니까 부킹스라고 하죠. 이게 전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는 점도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아시아 쪽 성장세가 좋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D-Wave를 둘러싼 긍정적인 측면과 또 우려되는 점들, 이걸 좀 더 깊숙이 파고들면서 비교 분석을 해보죠. 네,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신호는 역시 앞서 저희가 자세히 다뤘던 양자 우월성 달성 이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성과가 사이언스라는 아주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렸다는 점, 그리고 그게 그냥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최초의 명확한 우월성 입증이라는 점, 이게 D-Wave의 기술력을 의심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네. 단순히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랑 직접 비교해서 압도적인 성능과 효율성을 보였다는 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 예를 들면 도쿄공대의 니시모리 교수나 MIT의 세스 로이드 교수 같은 분들도 이 성과를 양자 컴퓨팅의 실용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기술적인 성과는 정말 인상적인데요. 근데 또 재무제표를 딱 들여다보면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부분도 있어요. 아, 그렇죠.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마이너스 0.08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05달러보다 좀 더 나빴어요. 내 예상치를 밑돌았죠. EPS가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건 결국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시장 기대보다 적었다는 의미잖아요. 게다가 조정 EBITIN 손실,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 이런 거 빼고 실제 영업으로 얼마나 현금을 벌었냐 하는 지표인데 이 손실 규모가 작년 2분기 1,390만 달러에서 올해는 2천만 달러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네, 손실폭이 커졌죠. 운영 비용도 41%나 증가했고요.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D-Wave는 어떻게 보면 성장과 수익성 사이에서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출 성장세 자체는 정말 가파릅니다. 2분기 매출만 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고 상반기 전체로 보면 무려 289%나 증가했어요. 와, 289%요? 네. 그리고 상반기 매출 총이익률도 87.6%로 아주 높게 나왔고요.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죠. 네, 그건 좋네요. 하지만 이 엄청난 성장을 위해서 연구개발이나 인력 확보에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금 소모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FO가 인터뷰에서 수익성을 달성하는 최초의 독립상장 양자 컴퓨팅 회사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긴 했어요. 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M&A, 그러니까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비용을 더 늘릴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성장을 뒷받침할 실탄, 그러니까 현금은 아주 두둑하게 확보한 건 아닌가요? 2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보유액이 8억 1,900만 달러나 된다고 하고, 네, 맞아요. 4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그러니까 시장 가격으로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거, 이것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 잔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현금은 정말 많이 확보했죠. 근데 현금이 많다는 건 물론 좋은 신호지만 혹시 이게 뒤집어 보면 아직 수익을 못 내고 계속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양면성이 현재 D-Wave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현금 보유는 분명히 D-Wave의 큰 강점이에요. 네.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술 로드맵,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2 고도화나 게이트 모델 개발 같은 야심찬 계획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겠죠. 네. 실제로 나사 제트추진연구소의 기술을 활용해서 아주 첨단 극저온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거든요. 이건 미래에 더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아, 나사 기술까지. 네. 하지만 동시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 막대한 현금이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거죠. 결국에는 빠른 시일 내에 매출 성장을 계속하면서도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인지 주식시장의 평가는 정말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난 1년간 주가가 3,200%나 폭등했다는 사실 자체도 정말 놀랍지만 현재 주가가 한 32달러 정도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치는 20달러 50센트 수준이에요. 그렇죠. 꽤 차이가 나죠. 이건 오히려 지금보다 주가가 한 3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인 거잖아요. 심지어 와이스나 잭스 같은 일부 기관에서는 아예 매도, 셀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네, 매도 의견도 나왔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아까 말씀하신 스위스 SQT와의 대형 계약 같은 분명 좋은 소식이 발표됐는데도 그날 주가가 오히려 15%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D-웨이브를 둘러싼 소위 기대감 대 현실, 논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감 대 현실. 네. 시장은 D-웨이브가 가진 그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잠재력에 정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재무 상태, 예를 들어 작년 전체 매출이 883만 달러였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가 넘어가거든요. 이 둘 사이의 괴리를 좀 우려하고 있는 거죠. 매출 대비 시총이 엄청나게 높군요. 그렇죠. 현재 주가는 미래의 성공을 상당 부분, 어쩌면 과도하게 미리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은 만약에 실적이나 기술 개발 속도가 조금이라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아주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네, 위험 요소네요. 그리고 최근에 CEO나 CFO 같은 주요 내부자들이 상당량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24건의 매도 보고가 있었고 매수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내부자 매도 역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주가 변동성 자체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베타 값이 1.48 정도 되니까요. 내부자 매도라 이것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네요.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D-웨이브 기술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이건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GE 벌노와나 이온, NTT 샵, 니콘 같은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이 고객사로 참여하고 있고 네, 맞아요. 최근에는 미국 대형은행하고 양자보안 관련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런 실제 계약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그래도 기술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 점은 D-웨이브가 가진 아주 중요한 강점 중 하나죠. 오늘날 고객이 양자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다. 이게 D-웨이브의 미션인데 그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네. 아까 언급된 립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기술 접근성을 높였고 이렇게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특히 최적화 문제 해결에 강점을 보이는 D-웨이브의 어닐링 솔루션에 대한 현재의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2분기 신규 예약 부킹스가 전년 동기 대비 92%나 증가했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점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우려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캐리스데일 캐피털 같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D-웨이브의 어닐링 기술이 너무 특정 분야, 그러니까 최적화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범용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비판이 있었죠. 그리고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도 그 효과에 대한 논쟁이 좀 있다는 자료도 있고요. 경쟁사들과의 기술 경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 어닐링 기술의 강점과 한계에 대한 지적은 사실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D-웨이브 역시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성이 더 높은 게이트 모델 개발을 병행하면서 기술 포트포리오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동시에 앞서 언급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적용 사례들을 통해서 어닐링 기술의 활용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닐링이냐, 게이트 모델이냐 하는 이 논쟁은 양자 컴퓨팅 분야 전체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해묵은 주제이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D-Wave의 그 양자 우월성 주장은 어닐링 분야에서는 분명히 아주 인상적인 성과지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오류 정정 기능을 갖춘 범용 게이트 컴퓨터 개발. 이거는 사실 D-Wave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과제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결국 D-Wave는 자신들이 강점을 가진 이 어닐링 시장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미래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이트 모델 분야에서도 아이온큐나 리게티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을 상대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또 상용화에 성공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거죠. 네, 양쪽 다 잘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D-Wave는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분야의 선구자로서 오늘날 실제 가치를 제공하는 검증된 어닐링 기술, 이건 양자 우월성 주장이나 100개가 넘는 고객 확보로 입증이 됐죠. 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막대한 현금 보유 능력, 또 현재 어닐링과 미래 게이트 모델 하이브리드를 모두 준비하는 그 전략적인 로드맵, 이런 것들을 가진 아주 매력적인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매력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죠. 인상적인 매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손실 규모와 높은 비용 구조, 그리고 현재 실적에 비해서 극도로 높은 시장의 기대치, 즉 밸류에이션 문제, 네, 밸류에이션. 또 치열한 기술 경쟁 환경,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좀 신중한 전망이나 아까 말씀하신 내부자 매도 같은 데서 나타나는 시장의 일부 회의적인 시각들, 이런 것들이 다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D-Wave가 가진 이 기술적 리더십과 시장 성장 스토리가 과연 현재의 이 높은 기대감과 주가 수준을 장기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특히 시장의 관심이 점차 꿈에서 현실, 그러니까 실제 매출이나 수익성 같은 기본적인 펀더멘털로 옮겨갈 때 D-Wave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D-Wave가 제시한 그 기술 로드맵, 클래리티 로드맵이라고 부르던데요. 이걸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또 M&A 전략은 어떻게 구사하며 동시에 비용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정말 D-Wave 퀀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도약과 또 재무적인 현실 사이에서 아주 흥미로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업의 여정과 잠재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희는 오늘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D-Wave를 둘러싼 다양한 정보와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까지 최대한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 저희가 더 깊이 파고들어 주었으면 하는 기업이 있다면 주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분석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